네, 서울시 강남갑의 신명옥입니다. 장관님, 네. 오늘은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증 응급 환자를 가장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응급 헬기 출동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좀 봐주시죠. 여기서 보시면 그 당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이 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2일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 헬기가 출동해서 헬기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러 전문가 단체가 근육위의 특혜 여부 조사를 요청한 바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 부산대 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은요, 권익에서 나오는 의결서 결과입니다. 사건 당시 부산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도 모호한 소방 헬기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권익위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장관님, 네. 장관님께서 보시는 다음 PPT 좀 잘 돌려주세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응급으로 닥터 헬기와 그리고 범부처 응급으로 헬기의 운용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리하시는 닥터 헬기 규정의 경우에는 출동 요청 자격이라든지 결정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6개 여러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운영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비교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자료 넘겨주세요. 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참여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헬기 출동 관련 규정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서 응급 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의료진은 응급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규정을 업데이트할 건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진행 사항을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좀 틀어주세요. 타이머 정지 좀 해주세요. 네, 동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 병원 응급실은 양보해 주세요. 대형 병원 응급실은 응급 환자에게. 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병원 응급실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 속의 경증 환자는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특히 야간이라든지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정말 경증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앱을 홍보하지만 그 앱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지부는 원래 경증 환자 대형 응급실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맞으시죠, 장관님? 네. 네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상반기 3개월만 실시된 이후에 중단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경증 환자 분리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은 단기간에 중단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보시면은 기존의 응급의료 기관 체계를 중증 응급센터와 응급센터, 지역 응급실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관이 개편하신다면 응급실 명칭 또한 환자 중심에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중정은 중증응급센터, 그리고 경정은 경정응급센터로 보다 쉬운 명칭 사용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경증 환자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경증 환자도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시범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경증 환자 전용 응급실을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장관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경증 환자가 쉽게 인식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요. 경증 환자 응급센터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업무의 전담 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규정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첫째,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에 대한 업무가 법정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추적 관리 또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병원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아무 권한 또한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송 결정된 것은 단지 6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법정 그 업무에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기능과 정보 수집 권한을 명시하고 또 일정 요건 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 지정한 병원은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법 제도적인 강화 방안과 함께 네. 또 지금 인력 조직도 해가지고 예산 지원 확대 방안도 네.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급이송 체계가 개선되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